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22일, 자,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네. 김은진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이 협상이 조금 이제 타결이 안 돼서 요즘에 최근에 좀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좀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이 지수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피 지수의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게 없어요. 잘 보시면 별로 안 빠지거든요. 종목들은 이제 조금 눌린 게 있지만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심리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제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로 방송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재발이 됐죠, 그죠? 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이제 돌발 행동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이제 그런 뭐 행동들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 악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전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증시가 좀 흔들렸는데, 먼저 미국 그리고 중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거 쭉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뭐 좀 이제 최대한 이제 핵심만 딱딱딱 짚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다우지수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 다우지수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었어요. 좀 넓게 보시면 이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8,000포인트 정도에 있던 이제 이 다우지수가 26,0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번 급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 증시는 지금 여기 신고가를 이렇게 나오고 있던 거였죠. 신고가를 이제 내기 직전에 여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고가 내기 직전에 이제 보통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이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더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까지 급락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이제 지수가 20% 이상 급락을 했었어요. 이 정도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치고 올라갈 때 보시면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의 이제 큰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바로 이렇게 V자로 쭉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게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나오냐면, 하락했다가 올렸다가 밀리고 올렸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쉬엄쉬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한 번에 끌어올렸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갔죠.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신고가를 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별로 안 받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신고가 내기 전에 한번 쉬었다 가려고 이제 약간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르고 있는 와중에 여기를 당겨서 보시면, 우리 이제 연휴 때 이제 그 5월 6일까지 쉬었죠. 그때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트러블이 마찰이 생긴 건데, 그때부터 하락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하락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잘 보시면 음봉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다우지수가 크게 빠진 게 없고요.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빠진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미국만 그러느냐? 중국을 잘 보시면, 예,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요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여기가 2,400이죠? 여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3,300이에요. 그럼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한 40% 올라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수가 40% 올라오려면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죠, 그죠? 강한 거래량을 솟구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있죠, 그 고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미국이랑 똑같이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자꾸 뉴스를 보시면서 굉장히 요즘에 그 개인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국도 5월 초에 연휴가 있어서 오랫동안 쉬었거든요. 그거 이제 연휴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예. 그때 음봉 하나 딱 나오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작년이랑 너무너무 다르지 않나요? 작년에는 지수도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종목들이 못 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안 떨어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설령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고 눌려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안 빠져요. 즉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작년에 정말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작년에 급락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했거든요. 이 하락했던 원인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요것 때문에 이만큼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작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안 좋은 뉴스 나오고 막 종목들이 조금 누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한 조정을 겪었고, 뭐 진짜 종목들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네. 이게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근데 요번에 그게 또 나오니까 정말 싫으실 거예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별로 증시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 하나 더 볼게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런데 보시면, 독일도 이제 여기까지 급락을 해서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독일도 처음에 이만큼 빠졌다가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만큼 빠졌어요. 독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도 꽤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요번에 이게 12월, 여기 이제 1월 초인데, 12월 말 1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여기도 한 20%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별로 안 빠졌어요. 전 세계 증시가 거의 그래요. 대만 정도 볼까요? 대만. 네. 대만 증시 보시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많이 올려놨죠, 그죠?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약간 더 추가하게 나온 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요즘에 화웨이랑 막 싸워서 미국이 화웨이를 막 겨냥해서 공격하죠. IT 쪽이니까. 여기는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누른 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큼 빠졌느냐? 안 빠졌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반등이 세게 안 나와서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한데 여기를 잡시면 코스피 증시거든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만큼을. 여기에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음봉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딱 하나 떨어진 거예요. 요거 사실상 요거 하나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미중 무역 전쟁이 얘기가 나온 거는 정확하게 어디냐면 5월 6일 날 쳤고 5월 7일부터 개장이 됐죠. 그죠? 5월 7일 8일이 오거든요. 이때부터 중국이랑 미국이 떨어졌었어요. 처음에. 떨어진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도 있었지만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안 빠지고 버텼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 장대 음봉이 언제 떨어졌냐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옵션 만기일 날 떨어졌어요. 5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날 지수가 2%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이 눌린 거예요. 이 음봉 하나 나오고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즉 결론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왜요?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개인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작년에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이만큼 빠졌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나라도 작년에 잘 가고 있었거든요. 이만큼까지 급등했다가 미중 무역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 번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였어요. 작년에 주식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요번에 또 증시가 또 이렇게 눌러놓고 전저점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 또 이거 나올까봐. 근데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미국도 중국도 옆에 나라 독일도 우리나라도 사실상 빠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중무역 그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눌러놓은 거는 옵션 파생 쪽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현재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걸 보세요. 뭐냐면 개인들 그 외국인하고 이제 외국인의 지금 자금이 지금 뭐 유출이 됐나 유출이 안 됐나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말에 제발 뉴스 보지 마시라고. 뉴스에서 나올 얘기 뻔하다. 뭐 이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뭐 유출되고 있는 이런 소리 할 거다. 근데 신경도 쓰지 마시라 그랬었죠. 왜 그랬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일별 현황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거래소 조금 사고 코스닥은 좀 팔았는데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요. 주식을 좀 팔고 1조 원 이상 팔게 되면 꼭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외국인 뭐 8거래일 뭐 아니면 7거래일 연속 순매도 1조 원 이상 매도 그러면서 뭐 셀코리아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기사가 예정돼 있었죠. 실제로 많이 나왔죠. 그죠? 네. 그런데 외국인이 또 사니까 이제 이런 기사 더 이상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5일 이상 연속으로 팔면 그렇게 언론에서는 안 좋은 기사를 내요. 이런 기사 보면 개인들 심리가 털리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만 놓고 보면 정말 우리나라 끝난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죠. 근데 HTS에서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이걸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요거 이제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는 이제 보실 필요 없고 주가가 여기 1월달에 이제 2,000포인트 살짝 깼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죠, 그죠? 이게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연초부터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다가 최근에 보면 아까 그 보셨죠, 투자종합? 예, 외국인이 한 8거래일인가? 8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팔기는 팔았어요. 보시면 여기 판 걸로 돼 있죠? 네. 맞아요. 외국인이 팔긴 팔았는데 올해 1월 달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외국인이 이만큼을 샀거든요. 근데 맞아요. 팔긴 팔았어요. 요만큼.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간단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볼 수 있는 HTS에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생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 때 그때 한번 운목 나온 거지 여기에서 크게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자본을 주식을 팔아서 이탈하는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그런 뉴스를 본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외국인이 이만큼 살았는데 겨우 요만큼 팔았네요. 요번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왜 이렇게 외국인 샀음에도 못 올라갔냐면 기관이 계속해서 팔아서 그래요. 이게 보시면 기관이 요번에 올해 들어서 기관은 거의 주식을 안 샀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이 이제 기관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었어요. 네. 그 외국인이 여기서 조금 같이 판 거죠. 조금. 그래서 지수가 살짝 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외국인 우리나라 안 떠났고 전 세계 증시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나라 없고 우리나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만 작년에 그렇게 지독하게 겪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이 또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싫죠. 네. 누가 좋겠어요, 그죠? 작년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게 또 오니까 얼마나 싫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을 잘 직시해줘야 돼요. 별로 안 빠졌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꽤나 오래 들어와서도 많이 사놨어요. 외국인이 떠나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지수가 별로 안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지수를 떠나서 지금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악재가 나오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작년에는 이렇게 떨어졌던 그 악재가 지금은 안 떨어졌고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추가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땡겨서 보시면 지수가 5일선이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일선 위에 딱 올라타면서 끝났어요. 아랫꼬리도 길게 달아놨고요. 네. 이것도 이제 괜찮은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악재가 나오는데 지금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게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내성. 무슨 소리냐면 작년에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겪으니까 개인들은 이제 이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어땠냐면 지수가 여기에서 12월 달이었는데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11월 말 12월 초에. 근데 이때 그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음 달에 그 일본에서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6개월 전쯤에 여기서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거기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만나서 이제 미중무역 협상 이제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바닥이었고 이제 잘 올라오고 있어 이제 올라올 거였는데 개인들이 여기에서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제 살이 떨리니까 개인들이 여기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었어요. 이 자리에서 바닥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사가 또 나오니까 개인들이 지금 한마디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돼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 악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한마디로 지금 악재가 나왔지만 지수는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즉 바닥이라는 증거예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바닥을 이제 진바닥이라는 건데 뭐 그런 걸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원하는 게 있겠죠.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구덩이를 파면서 흔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자기들도 매집을 많이 해놨는데 지수를 이렇게 꺾어버리고 눌러버리면 자기들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세력들이 자기들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수를 눌러버리고 그럴까요? 잘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더 솟구치고 있죠. 여기보다 여기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량을 지금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누가 팔아요 이거? 세력이 여기서 팔겠어요? 외국인이요? 그럼 아까 보셨지만 외국인이 막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팔긴 팔지만 조금 팔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팔고 또 누가 사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물량이 나오려면 극도로 과열시키든지 아니면 극도의 공포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개별주들이나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반 종목들이 대량 거래가 터질 때는 언제 터져요? 보통 급등했을 때, 아주 뜨겁게 과열됐을 때, 그때 거래량이 터지죠. 또 언제 터져요?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습니까? 과열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버리죠. 바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극한의 공포에 시달릴 때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보고 있어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닥이라는 증거가 또 나왔죠. 뭐예요? 개인들이 주식을 갖다 버리죠. 그게 바닥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력들이 누구를 노리는 거냐면 그냥 초보들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초보들은 지금 미중무역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세요. 지수를 봐도 모르고, 그죠? 외국인의 수급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초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도 반등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 거를 뺏겠냐 이거예요. 초보들은 모르고 단기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장세에 왔으니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는 이로운 장세라고 그랬죠.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네. 수익을 이제 세력만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누구겠어요? 중장기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물량을 뺏으려고 세력들이 악랄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는 걸 잘 보세요. 여기서 물량 뺏기면 안 돼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매매하고 다음날 또 다른 거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개별주 좋아하시건 대형주 좋아하시건 테마주 좋아하시건 저평가된 종목을 좋아하시건 뭘 하시건 간에 나는 조금 들고 가서 수익 내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자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물량을 털리시면 안 돼요. 지금 뺏기면 나중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제 단순한 게임인데 나중에 비싸게 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털리시면 안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만큼 물량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버리겠어요?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그래도 이 힘든 장세를 견뎌냈던 분들이 마지막에 털리는 거예요. 이분들 주식이 털리고 나면 증시는 급반등 나와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낮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이제 이건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형주나 이제 중대형주들은 보통 외국인하고 기관이 나중에 그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시적으로 지금 둘이 동시에 파니까 지수가 조금 눌렸죠. 나중에 이 중대형주, 특히 지수 같은 것들은 외국인이 끌어올리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차트 무시하면서 올라가요. 왜 차트를 무시할까요? 외국인은 차트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수랑 대형주들이 좀 무거우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좀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 이렇게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힘들어 보이시겠지만 막상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딱 붙잖아요. 그러면 차트 무시하고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도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바닥이 어디인지 어느 날 꺾어서 급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세력만 알겠지만 세력이 방향을 틀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원하게 갈 거예요.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누굴 터는 거라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을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물량을 뺏는 거예요. 왜요? 외국인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단기 트레이더들을 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자들을 털려고 할까요? 왜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이 방해가 되니까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물량 뺏고 내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고 종목들이 이제 불기둥을 뽑을 때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나중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식도 비싸게 사야 되죠. 심리가 얼마나 꼬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조금 눌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 수익이 나기 위해서 이게 지나는 한 해의 과정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진바닥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이제 가격상으로는 바닥을 완전히 찍었거든요. 네, 이걸 대바닥이라고 하고 상승 직전에 한번 이제 크게 꺾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만큼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찍는 이 진바닥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바닥을 이미 완성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까지 한 상태에서 한번 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시원한 급반등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 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다 이제 터널이 끝나가고 저 끝에 이제 빛이 보이는데 여기서 털리시면 나중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 갖고 이제 매매하시니까 뭐 금방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겨내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꿈들이나 그 어느 정도 돈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벌고 싶으실 거고, 뭐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한 달에 뭐 2%, 3%, 5%, 10%씩 이렇게 수익 내기 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요 순간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 드릴 거냐면, 제가 2010년도, 2009년, 2010년? 네, 그때부터 이제 전문가를 했거든요. 네. 전문가 11년 차니까 이제 한 2009년, 네, 그때부터 2008년, 9년, 그때부터 제가 전문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증시를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시작이 됐죠. 그죠? 요거는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맞아요. 그죠? 아주 큰 이슈죠. 악재가 맞아요. 네. 협상이 잘 타결됐으면 아주 좋은 이제 급등이 나왔을 텐데 중국 때문에 이제 이게 악재가 또 됐죠. 그죠? 악재는 맞기는 맞는데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죠. 근데 과거에 한번 쭉 둘러볼게요. 뭐 급락했을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매년 한 번씩 꼭 이렇게 급락이 들어와요. 근데 이 급락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급락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정을 받아야 될 때 그때 하락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유럽의 재정 위기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막 그리스 요번에 그 구제금융 받았던 거 정리되지 않았나요? 근데 아무튼 10년 전에 막 그리스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스 망해가지고 그죠?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문제가 생겨갖고 막 문제 많았었거든요 그때. 네. 2011년도에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당하고 하여튼 뭐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특히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필 그러니까 그 유럽의 재정 위기라고 했는데 처음에 여기 지수를 급락했을 때는 네,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요 이제 금융위기라고 불렀고 이게 치고 지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럽의 3년 동안 재정 위기가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남유럽 재정 위기예요. 남유럽 국가. 근데 하필이면 지수가 조정받아야 될 자리, 즉 뭐 대형주나 개별주들이 이만큼 올라가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과열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이 재정 위기를 부각을 시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릴까요? 미국이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정받아야 될 자리에서 그게 부각이 돼서 지금 증시를 좀 눌러놓은 거예요. 그것도 장대 음봉 여러 개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딱 음봉 하나 떨궈 놓고 그냥 가만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빠지지도 않아요. 세력들도 별로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살짝만 늘어나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를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져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전문가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항상 조정은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찾아오는데 순간이에요.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크게 바닥을 찍어놨었죠. 이게 대바닥이고 나중에 바닥 찍어놓고 있다가 살짝 한번 꺾습니다.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 털렸습니다. 왜요?
전저점 깨질까봐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다 주식을 갖다 버렸어요. 지금 똑같아요. 차트가. 작년 10월달하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지수 이렇게 쌍바닥 찍어놨죠. 네.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살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왜 불안해하게 해요? 전저점 여기 깨질까봐. 깨져서 또 작년처럼 고생할까봐. 그래서 개인들이 미리 손절매 때리는 거예요. 차라리 전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손절을 할 거라면, 그죠? 네. 전저점 깨지는 거 보고서 어차피 손해나신 거,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개인들이 그거라도 건지려고 전저점 깨기 전에 일부러 지금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왕 이렇게 만약에 눌렀다면 확인하고 파세요. 제가 전문가하면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전저점은 안 깨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불안하니까 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거의 재기를 못 하세요. 손해 많이 보셨겠죠, 그죠? 다시 일어서지를 못한다고요. 왜요? 큰 실수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재기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신중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때 전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몰아닥쳤죠. 그때 이제 전 세계가 갑자기 돈을 풀기 시작했죠. 미국도 어마어마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갑자기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근데 막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개인들을 어디서 털었냐면 2009년도에는 여기에서 싹 다 털어버렸어요. 네. 요 자리. 여기서 개인들 많이 털었어요. 나중에 개인이 여기서도 많이 털리긴 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 2009년이죠. 2010년도에 여기를 보시면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게 보셔야 돼요. 확대해서 보셔야 되겠다, 그죠? 네. 2010년도에 보면 여기 중간에 2010년도에 훅 이렇게 훅 하고서 꾹꾹 누르죠. 이때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 그러니까 전고점 여기 딱 여기에서 쭉 급락을 시킵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두바이가 이제 모라토리움, 네. 모라토리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었어요. 며칠 동안 급락했는 줄 아세요? 두바이 아시지 않습니까? 딱 하루 급락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개파락한 거? 딱 하루 급락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개인들 손절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왜요? 두바이가 망한다고 하니까. 두바이가 망했나요?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막 지수 급락하죠? 이평선 다 뚫고 막 급락하잖아요. 2010년 여기가 5월달이에요. 이때 왜 그랬을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천안함, 우리나라에서 천안함이 이제 폭침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천안함이 침몰한 건 3월달이에요. 근데 그게 2달 뒤에 그게 이슈가 부각이 돼서 지수를 급락시킵니다. 2달 뒤에. 안 맞죠, 그죠? 네, 2달 뒤에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개별주들은 조정에 들어가고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은 다시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때 그랬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얘기할게요. 이제 여기 11년도 초에 보면 증시가 계속 굉장히 잘 올라가죠. 뭐 대형주들 막 고점 찍고 막 그랬었어요. 아주 좋았었어요. 근데 보시면 급락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아마 동일본 대지진일걸요? 네. 하필이면 지진이 3월달에 터졌어요. 조정받을 자리에서 지진이 터졌어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고점을 찍죠. 2011년도 4월달. 이때가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유회사들, 그리고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 이런 것들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을 한번 찍죠. 고점을 어떻게 찍었냐면 이렇게 찍었었어요. 한번 급등했다가 눌렀다가 추가 상승 나오고 눌렀다가 이렇게 해놨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헤드앤숄더형 3산이죠. 이런 식의 고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양쪽 어깨인데 딱 고점을 완성하는 순간이죠. 이게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점을 딱 완성하는 순간이 여기인데 하필이면 원래 여기서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사태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딱 고점을 만드는 순간 기가 막히게 이 타이밍에 미국의 S&P나 이런 데서 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 세계 이제 패권 국가인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미국을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5%에서 10%씩 3일 동안 연속으로 급락에 나옵니다. 난리 났었습니다. 폭락이 나왔었어요. 그때 뭐 우리나라 종목들 한 3일 동안 다 하한가 갔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전 세계 망한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마지막에 한번 더 꾹 눌러주죠. 네. 항상 이게 나옵니다. 쌍바닥 찍고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건 잘 안 나오고요. 쌍바닥 찍고 한번 꾹 누른 다음에 다시 가요. 전저점을 깰 것처럼 실제로 건드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놓고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수는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됐어요. 물론 여기만큼 못 갔어요.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 왜 그랬냐면 2012년도부터는 우리나라는 개별주 장세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대형주는 이제 그때부터 힘을 많이 못 썼고요.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던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사를 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쪽에서 개별주 장세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어요. 이제 더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급락이 들어오죠.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그때 개별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대선주들도 많이 갔고 그때 뭐 이런저런 이제 뭐 테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별주들이 많이 갔는데 정확하게 딱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서 조정이 들어옵니다. 조정이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던 이유는 이거예요. 남유럽 재정위기. 2009년, 10년, 11년에 3년 동안이나 울거먹었던 남유럽 재정위기를 또 갖다가 들이대면서 조정을 줬죠. 여기에서 미국만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정도면 유럽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이때 유럽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요. 그거를 또 재탕한 거예요. 악재를 재탕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호재를 재탕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악재를 재탕할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탕하면 그 맛이 나나요? 잘 안 나요. 네. 호재를 자꾸 재탕을 하면 그 종목이 많이 갈까요? 못 가겠죠, 그죠? 재탕을 하니까 가더라도 조금 가다 말겠죠. 악재도 똑같아요. 재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이 당시에 2번 썼어요. 처음에는 이만큼 빠졌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땠어요? 별로 안 빠졌어요. 이만큼 빠졌어요. 근데 개인들은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거의 모든 종목이 개별주들이 하한가 나왔다니까. 3일 연속으로. 오죽하면 3일 동안 음봉 맞고요. 4일째 반등 나오는데 그때 코스닥에만 상한가 나온 종목이 120개였어요. 거래소까지 합하면 200개 거의 다 됐고요.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것까지 합하면 수백 개였어요. 얼마나 그때 급락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살 떨리는 그 유럽 재정위기가 또 여기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결론은 뭐였냐?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다 올라왔고 회복됐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요 다 돈 벌고 나갔어요. 물타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있죠. 저평가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주 또는 이제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다 100% 200% 돈 벌고 나갔어요. 지수는 얼마 못 갔죠? 종목이 날아간 거예요. 2013년도에 여기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여기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양쪽 하나 축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2014년도에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 조정받을 자리에서 그냥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까봐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자꾸 전 세계 증시 조정을 줬어요. 그걸 빌미로. 네. 근데 이제 2015년 여기에 보면 2015년 말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증시가 빠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핑계를 갖고 막 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여기 7월달 8월달 여기에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때 왜 조정을 받았느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여름에 나왔었어요. 그때 한국경제TV나 이런 것들 보면 한국경제 그쪽 TV 뭐 많이들 보시죠, 그죠? 아침에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FOMC 회의 있죠? 금리 결정하는 그 회의가 열리는데 밤새 미국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그냥 모든 촉각을 세워서 이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그땐 그걸 핑계로 전 세계 증시 조종을 줬었어요. 똑같아요. 좋은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증시가 급락을 해도 그냥 올라갔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 여기서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 빠졌냐면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뺀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요 금방. 중국 증시 보세요. 2015년도에 후광퉁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이 이제 그거를 실시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4년도 말에 여름쯤인가요?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자, 보이시죠? 한 2000포인트 정도였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만큼 갔어요. 5000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갔었어요. 그때 중국 사람들 주식한 사람들 막 집 사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서 주식 팔아가지고 집 사고 막 그랬다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게 고점을 찍은 시점이 언제냐? 2015년 6월달이에요. 그죠? 고점을 찍고 급락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핑계를 갖다가 미국 금리 인상 핑계를 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밑으로 하락한 거예요. 왜요? 전 세계 증시가 과열됐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화장품이나 제약주들 그때 많이 갔었거든요.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 조정을 받았는데 핑계를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급락했었죠. 이때는 왜 그랬냐? 미국이 금리 인상도 했지만 국제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졌었어요. 25달러인가 24달러인가 같은 100달러 하던 국제유가가 4분의 1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둔화 우려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또 이렇게 흔들어 놨었어요. 이 당시에 주식 사셨으면 큰 돈 버셨겠죠? 나중에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 맞아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잘못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부자가 되는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좋은 종목이 때로는 말썽을 부릴 때도 있고 기대만큼 못 갈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산 투자하시고 그냥 아주 정석 투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또 이제 여러분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해서 또 여러분들 속을 후벼팔 수도 있어요. 네, 주식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생겨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도 전문가면서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거 다 겪어봤는데 이런 거 이렇게 급락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면 멀쩡한 종목도요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가 툭 떨어져요. 저도 사람인데 승질 안 나겠어요? 회원들이 수익을 편하게 내시면서 수익도 편하게 나야 되거든요. 회원들이 수익 편하게 내시면서 웃는 모습을 봐야 저도 마음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나던 거 훅 사라지고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거 막 흔들리면요 그래 마음이 그래요. 왜요? 회원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왜 안 힘드시겠어요? 물론 이제 그 잠깐의 때에도 뭐 급등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또 끝나고 나면 엄청난 수익이 이제 뒤따르지만 그때만큼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겪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겨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힘들지만 조금 지나보면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2016년도까지만 얘기해드렸는데 내일은 2017년, 2018년 최근 거 있죠. 최근 2, 3년 거 같이 얘기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지금 다 하면 밤 11시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요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평상시에 지수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맨날 지수 얘기 많이 해봤자 돈도 안 되는데 우리 종목 얘기 합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최근에 지수가 2000포인트 전저점 근처에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은근히 또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자, 정리를 딱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네. 항상 2009년도, 2008년도 뭐 그 이전에도 똑같아요. 뭐 1900년대도 마찬가지, 1980년대도 그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10년 것만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때마다 악재에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어요. 네. 2016년도에는 뭐 브렉시트도 있었는데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브렉시트를 한 영국, 뭐 신용등을 강등당한 미국, 그 다음에 뭐 수많은 나라들, 아르헨티나, 뭐 러시아, 옛날에 러시아도 이제 금융위기 있었거든요. 뭐 이런 나라들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안 망했어요. 네. 하나도 안 망했고 망한다 했던 기업치고 망하는 기업을 못 봤어요. 망한다 한 나라치고 망한 나라가 없고요. 망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엄청나게 크게 지금 올리려고 끝까지 버티는 개인들 중에서도 아주 이제 독종이죠. 그죠? 우리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큰 부자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을 겨냥해서 지금 물량을 뺏으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거예요. 실제로 지수는 정말 별로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세력들이 정말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내셔야죠. 그죠? 여러분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인데 그 돈을 조금 이제 불려보시려고, 그죠? 편안한 노후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생각해서 열심히 지금 이제 주식으로 이제 재테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좀 손해를 보셔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아니면 이제 막 들어오셔서 진입하셔가지고 주시장 들어와서 이제 어떤 꿈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력들이 정말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수익 내는 걸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가장 큰 방해를 하느냐? 중장기 투자자들이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방해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증시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 종목도 사실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힘드시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뉴스에 세력들이 그 뉴스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차트를 통해서 괴롭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시는 그 계좌 잔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뭐 그거 다 중요하지만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매수했던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세요. 그 기업이 저평가 기업인데 아직도 저평가다, 그냥 내비두세요. 여러분들이 테마주로 생각하고 샀는데 테마주다, 뭐 예를 들어 대선주다. 대선 아직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팔아요? 홀딩하시면 되죠. 네? 만약에 잘못된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팔아서 좋은 걸로 갈아타시면 돼요.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지금이에요. 왜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종목 교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거든요. 손해를 30% 받는데 어떻게 교체해요? 좋은 종목도 30%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고 있었어도 30% 손해를 봤을 텐데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용기 내세요. 희망을 자꾸 잃고 자신감을 잃으시면 나중에 돈이 실제로 사라져요. 그거를 지금 잘 지켜내시라는 얘기예요. 지수는 항상 출렁출렁이면서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좋아하는 주식경원들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경원이 뭔지 아세요? 이거잖아요.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실제로 우상향에서 가요.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10년 동안 쭉 얘기해드렸는데 한 나라도 망한 나라가 없고요. 망한다고 했던 기업 치고 망한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진짜 그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개인들 겁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겁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다음에는 큰 급등이 나왔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네, 제가 11년 동안 겪은 걸 갖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없어요. 제가 다 겪어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부자들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면 거래가 터지는 거 보세요. 누군가는 지금 주식을 갖다 버리고 있지만 이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꼭 그런 이제 목표에 좀 빨리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마음이 조금 힘드실 텐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잡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2016년 초반까지만 얘기해 드렸는데 내일은 2017년도, 2018년도도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최근 거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종목들을 쭉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